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사주 공부하시면서 한 번쯤 좀 의아했던 를 해볼까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진술충미를 있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지 또는 묘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술충미를. 근데 어떨 때는 고지고 어떨 때는 묘지인지를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진술충미를 사고지라고 하잖아요. 사고지라고 합니다. 그죠? 사고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고는 뭐냐 하면 곧짚고예요. 곧짚고. 다시 말해서 곡간을 의미합니다. 곡간. 창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묘지의 묘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묻은 묘자를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묘지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창고의 의미가 있고 이거는 무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떨 때 고지로 쓰나 묘지로 쓰나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관점이 조금 이게 여러 학문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의견이 충돌되긴 하는데, 자, 일단 중첩된 묘지 고지, 그러니까 진수충미를 의미합니다. 이 진수충미는 개고를 해야 그 쓰임이 좋아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진술충미가 이렇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원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수롤의 진토다 예를 들면, 그러면 진술충이 있죠. 충이 있다고 해서 평생을 충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충이라고 하는 거는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게. 그러니까 평탄하지는 못겠죠. 편안하지는 않겠죠. 언제 개고, 언제 문이 열리냐, 무덤 문이 열리냐, 운에서 들어올 때예요. 술토가 들어오거나 진토가 들어왔을 때 개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묘지 고지는 형충이 될 때, 이럴 때 쓰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좋고 나쁘면 나중에 보자는 거지. 쓰임이 좋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진수충미가 역할을 하려면 충이나 형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 토라는 성향은 어떻습니까? 품는 성향이 있고 감추는 성향이 있고 묻는 성향이 있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수충미가 많다고 하면 그 속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내는 알 수가 없고, 내면의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종교인이라 얘기도 하고, 화계로 보니까. 그리고 종교 철학적으로도 많이 갖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뭐 형이상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답이 없는 것에 대한 현상에 관심이 많은 확률이 높습니다. 자, 사주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진술충미를 묘지 또는 고지로 얘기를 하는데 같은 의미 다른 뜻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나눠 쓰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간단하게 할 거는 하는데, 이 진술충미를 우리는 잡기라고 하잖아요. 잡기격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계절과 계절 사이에 연결고리고 환절기로 본다. 봄의 끝자락,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끝자락, 이게 여름의 끝자락, 그죠? 이게 가을의 끝자락, 겨울의 끝자락,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환절기를 보는 거예요. 요것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를 환절기를 보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내가 쓰임이 있으면 형이나 충이 될 때, 다시 말해서 형이라고 하는 거는 땅이 흔들린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변화가 온다는 게 충이죠. 형이라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묘지에 되면 임묘된다, 빠진다는 의미가 있고, 고지가 되면 이 계고가 된다고 해서 열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열린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이 묘지가 있으면 묘지 빠지면 죽는 것이고, 요 묘지 안에 있는 거 쓰면 내가 필요한 것을 꺼내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육친과 아니면 묘지로 쓸 때는 내 육친에 관련된 거, 내가 인성이 빠졌다, 내 어머니가 죽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머니가 뭐 아프시거나 나와 이별수가 있거나 조금 내가 연락이 단절이 되거나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오행이 빠졌을 때 그 오행이 육친으로 표현할 때는 묘지라고 씁니다. 묘지. 자, 고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지사주야. 막 식상이 없어요.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 의식주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그 곡간, 그러니까 창고 안에 저장해 놨던 거를 운이 들어왔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이 투출이 되는 거고, 돈을 뺏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뭐 식상이라는 의식주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는 저장하고 보관하고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것일 때, 그러니까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재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할 때 고지로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묘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묘지. 이 묘지는 무덤 묘자잖아. 무덤 묘자. 무덤이 누가 묻히면 사람이 묻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병진일주가, 자, 임수운을 투출했다. 그죠? 그러면 이 진토는, 뭐 임술이라 칩시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진토, 이게 일주입니다. 일주. 그러면 계속 내가 빠집니까? 이 임수가? 아니죠. 이 진토가 신자진이 돼서 계고가 될 때, 신자진의 수의 고장이니까 진토는 충이 될 때, 진이나 술토가 들어왔을 때, 충이 되면 여기 딱 열린단 말이에요. 묘지가. 그러면 이 임수가 빠지는 거예요. 임수는 뭐예요? 수국화. 내 북은 남편이잖아요. 이게 부성임묘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내가 이별수가 있거나 헤어지거나 사이가 멀어지거나. 그러니까 원국의 관성이 있을 때, 이 관성이 떠 있을 때가 중요하다야. 일주만 봐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이 빠지는 오행이 천간에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천간에 있을 때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건 육친이 그렇고, 육친이. 그죠? 그래서 충이 될 때, 형이 될 때, 이럴 때는 그 안에 있던 육친이 빠지는 겁니다. 이 고장지에. 자, 만약에 또한 병진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진수충미를 깐 일간들은 다 대비를 맞춰볼 수 있어요. 근데 진 중에 을계무가 있잖아요. 을계무가 있어요. 그러면 자, 임수는 빠졌다 치자. 임수는 빠져서 임묘가 됐어요. 그러면 계고는 뭐냐? 고지로 쓸 때는 임묘 작용은 임수라는 인성이 빠진 거고, 고지로 쓸 때는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여기서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되는 거야. 무토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봐야 돼요. 없다고, 원국에, 천간에. 그러면 무토가 이제 요 지장간이 진수충으로 맞아서 이 계고가 되면 이 무토가 투출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런 무토는 뭐예요? 화생토잖아. 식상이 생긴 거 아니에요. 식신이. 그러면 내 밥그릇이 생긴 겁니다. 식신이. 그럼 내가 직업을 구할 수도 있고, 내 활동력이 강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계고돼서 꺼내 쓰는 거예요. 계고돼서. 이거는 이때는 계고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계고가 됐다. 내가 필요한 것을 운이 왔을 때 꺼내 쓸 수 있을 때 좋은 거잖아. 자, 예를 들어서 무제사주가 있다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기축일주가 있다고 봅시다. 무제사주. 자, 기축일주가 있다고 하면 무제사주, 원국에는 재가 없어서 무제로 봐요. 그죠? 그러면 축, 계, 신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개수가 이제 무제니까 개수가 없겠죠. 원국에 개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충미충이나
운이 미토나 축술형이 들어왔을 때 이 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재성을 추출이 되는 거예요. 이 재성이. 요 축 중에 숨어 있던 이 재성을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문이 열리니까. 이게 개고된다는 겁니다. 개고된다는 거. 그럼 개수가 뜨면 기토한테는 편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편재성이 추출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횡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운에서. 그래서 충이라고 해서 나쁘지 않고 형이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지수충미는 형충이 돼야지 각자의 쓰임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묘지하고 고지의 차이를 간단하게 나누자면, 묘지로 쓸 때는 사묘지 사고지 할 때 묘지로 쓸 때는 내 육친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육친이. 내 형제, 자자인묘. 예를 들어서 자, 임진일주. 임진일주가 수토를 만났어요. 그럼 누가 빠져요? 내가 빠진다고. 수의 고장이니까. 이게 자좌인묘예요. 그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아픈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육친이 빠질 때는 묘지로 쓰는 거고, 내가 없던 오행을 꺼냈을 때, 필요한 물건을 꺼냈을 수 있을 때는 고지로 파는 거예요. 고지로 쓰는 거예요. 묘지와 고지는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육친과 물건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여러분 잘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눠서 진수충미를 보면 조금 더 재밌고, 그렇다 하더라도 진수충미는 변화가 워낙 무성하기 때문에 진화금으로 화로 금으로 다 바뀌잖아요. 변화 무성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되지만 묘지와 고지는 그렇게 나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되 이거는 단식 판단으로 일주만 갖고 예시를 든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원국을 잘 보셔서 잘 판단해서 따져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수충미에 관해서 묘지와 고지에 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나누시면 사주 감명하는데 훨씬 좀 더 풍부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묘지와 고지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걸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